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선우 기자. 네. 저희 오늘 스페이스는 예고 드린 대로 윤가은 감독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윤가은 감독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그란 이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 야채파 감독님이 바로 윤가은 감독님이십니다. 책 표지죠? 이 네, 이미지가. 맞아요. 네. 표지가 그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책 내용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 책 표지 일러스트 작업하신 분이 아까 남 기자 그 성함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네, 표지 날개를 보니까 일러스트 작가님께서 성함이 서평화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네, 궁금한 분들은 한번 호호호를 검색하셔서 이 귀여운 표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자는 들어오셨나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가 켜졌나요? 배동희 기자? 것 같은데, 그 네. 남 기자하고 이제 윤광 감독님하고 저 셋이서 오늘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 이야기부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기자가 공동 진행자로 올라왔습니다. 나요? 잘 아, 네, 들립니다. 신경감 셌네요. 늦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뭐 시작하려고요. 아, 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호호호 진짜 너무 예뻐서 저도 꼭 소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예쁘고,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환기되고, 제가 인덱스를 되게 책 읽으면서 꽂아두는데, 인덱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러모로 예쁜 책이라는 말씀. 네, 저도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알록달록하죠. 네. 그러면 그 야채파 감독님은 대기 중이신 것 네.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다들 사전투표 하셨는지 살짝 이야기 해볼까요? 사전 투표 안 했고 내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저도요. 그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로 그 사전 투표 말고 여성의 날 하기로 아, 네, 했잖아요. 네. 와, 여성의 날입니다. 한 시간 남았어요. 오, 지금 윤강 감독님 마이크가 켜졌는데요? 아, 네, 찾았어요. 마이크 아, 켜는 거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네. 사전투표 하셨구나. 그러면 저희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여성 영화 추천 혹은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다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내 기자부터 아, 하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외국 작품 한 작품이랑, 그 다음에 한국 작품 한 작품을 꼽고 싶은데,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 이야기를 하자면, AMC라는 미국 케이블 방송사에서 했던 매드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그 패기라는 여자 주인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피라이터가 이 광고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이잖아요. 광고계에서도, 비서로 시작해서 카피라이터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인데 엘리자베스 올슨 아니다 엘리자베스 모스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음,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여서 저는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영화에서는 그 찬실이는 복도 만치의 찬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 네, 다른 분들은 어떤 여성 캐릭터 혹은 뭐 여성 영화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취향을 좀 나눠주세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제 책 쓰려고 다시 봤던 여러 차례 다시 봤던 영화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연기한 이제 금자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남성의 주인공인 그 어떤 누아르물이나 범죄 영화에서 이제 남성 주인공이 이제 복수를 행하는 방식하고 좀 굉장히 다시 봐도 좀 많이 달랐고 이제 단순히 이제 복수를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자가 이제 복수를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냉철하고 또 차갑고 그러면서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감탄하면서 몇 번을 더 봤습니다. 음, 네, 감독님이나 남선우 기자는 나눠주실 분 없나요?
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제 그 호호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제 안에 약간 묵혀두고 있던 옛 취향들,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잘 말하지 않았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가 금발인 너무해였어요. 그 와, 영화를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장면들도 좀 있고 확실히 이때 분위기는 지금과 다르구나 싶은 그런 정서가 흐르는 영화기도 하지만 그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한 엘루즈라는 캐릭터만큼은 지금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당당하면서도 위트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아름다운 면모가 있는 여성 캐릭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캐릭터가 처음에는 나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가지만 점점 자기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한편의 성장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발이 너무 오랜만에 생각이 났네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는 어떤 감독님은요? 작품? 저 이런 얘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제가 사실 금발이 너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뺏겨가지고 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통했네요. 네. 저는 그냥 그 여성 캐릭터 이게 너무 전형적일 수 있는데 그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원픽은 퓨리오사인 것 같아요. 그 힘을 좀 받고 싶을 때 계속 다시 매드맥스를 다시 보게 되는데 거기 나온 여성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이 좀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서 네, 그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어요. 최근에도 힘을 요새 좀 많이 우울해져가지고 대선 앞두고 그래서 좀 다시 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시 2분이 막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내21 배동미입니다. 시내21과 트위터 코리아가 올해부터 그 트위터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영화와 시리즈, 드라마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인 코너를 통해서 선보일 계획인데요. 오늘은 우리 집을 연출한 윤가온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은 작가 윤가은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2월 5일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발간한 윤가은 작가의 산문집 호호호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나를 웃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선 감독님 저희 독자들에게 한번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화보다 일찍 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 이런 신기술을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되나요? 네, 엄청 네. 잘 들려요. 그래요? 네네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책 3쇄 이상 찍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네, 제가 가진 책은 3세거든요. 근데 네. 네, 독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책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우선은 영화가 아닌 산문으로 이렇게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책을 쓰시게 된 경위를 살짝 여쭙고 싶어요. 책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마음산책에 이제 마음산책에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받았던 게 한 5년쯤 됐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 시내 21에 그 디스토피아로부터 글을 이제 연재를 제가 부탁을 받고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을 그 무렵이었고요. 그때 이제 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은 이 글이 그때 한 4주에 한 번씩 글을 썼었는데 그런 글을 처음 써봤고 제가 그 글이 이제 어딘가에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일단은 냈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바로 다음 작품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이제 연재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연재가 끝나고 나니까 또 막상 이거를 그글 말고 좀 다른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시대가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영화 끝나고
좀 이래저래 지쳐 있었을 때 이제 이 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글쓰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집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럼 이걸로 한번 책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답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1년 전부터 연재를 새롭게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좀 길었죠. 네. 네, 저희 신의 20일 디스토피아로부터 해서 시작됐던 이 작은 씨앗이 여기까지 책까지 네. 이뤘다는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네. 이게 시네리 덕분에, 시네리 때문에 제가 이곳을 네, 덕분입니다, 진짜. 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 필자분이 또 한 분 들어오셨는데, 윤덕원 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희 브로콜리 너마저, 네, 윤덕원 님께서, 네, 우와, 반갑습니다. 바로, 네, 필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여기서 저희 스페이스에서 하게 됐네요. 네. 아니, 감독님, 그 책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이 네. 영화를 또 찍으면서 또 개봉을 하고 또 시나리오 쓰시면서 책을 쓰는 작업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책을 쓰는 작업이 영화랑 달랐던 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건가? 네, 그렇죠. 예. 영화랑 달랐던 점이라기보다 이제 감독님도 네네. 이제 신작 준비하시고 시나리오도 쓰시느라 바쁘시고 이제 이 네네. 와중에 또 책도 써야 되고 이러면 좀 사실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멀티를 사실은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참 다음 작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번아웃이 왔다는 걸 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막 그 힘을 내서 했던 것처럼 좀 힘이 잘 안 끌어올라가지고 좀 몸도 좀 많이 그때는 건강도 좀 안 좋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좀 정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잘못 엑셀을 밟았다가 좀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때는 약간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어떤 연재를 딱 처음 시작하는 그 기간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 시나리오 쓰는 걸 잠깐 내려두고 잠깐 이 글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달 정도 좀 내려놓고 이 글쓰기 자체에만 좀 몰두라기보다 이제 뭘 좋아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좋아하는 거를 좀 떠올리면서 재밌게 마음을 좀 푸는 글쓰기를 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하니까 그게 좀 동력이 돼서 오히려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좀 이상한 환기가 많이 작품을 준비하는 거에도 좀 도움을 많이 오히려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왠지 이 책이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환기가 되고 마음이 정화가 되시지 않았나 예상도 해보는데요. 궁금한 게 이 호호호라는 제목의 유래가 이 책에도 나오듯이 친구분께서 감독님한테 너는 호불호가 아니라 호호호인 것 같다. 모든 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다면서요. 네네. 그 말을 기억해내고 제목으로 쓰기까지의 어떤 에피소드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처음 쓴 게 그것도 시네리의 내 인생의 영화인가? 그 제목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꼭지 있어요. 그쵸. 그거를 제가 시네리 처음 이제 그 요청받았던 글이 그 내 인생의 영화였는데 제가 그때 그 글을 이제 써야 이제 청탁을 받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런 식의 리뷰나 뭐 이제 저의 마음을 드러내는 글을 처음 써봐가지고 그때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그 오즈야 스지로 감독의 안녕하세요를 떠올리고 이제 그 글을 쓸 때 거기에 이제 그때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때 썼던 글이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지? 갑자기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질문이 뭐였죠? 제목 호호호로 정하게 된 그런 네네네. 네.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글을 쓰고 나서 저를 가끔 만나시는 이제 다른 분들이 그 글을 읽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 뭐 이런
분이라면서요.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저 글을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치, 그 친구랑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다시 하게 됐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 전체 책의 어떤 주제랄까 뭐 이런 것도 좀 떠올리게 됐고,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처음 연재할 때는 제목이 호호호가 아니었고 나만 좋아할 수도 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아, 네, 연재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칼럼을 연재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제목이 너무 좀 길고 이게 좀 더 좀 간단 명료하고 더 분명한 제목으로 좋은 제목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산책의 정우숙 대표님이 이게 이 전체 글 중에 이게 저 제목인데요 하시면서 골라주신 게 호호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최종으로는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저는 너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검색이 잘 안 돼요 또. 재영 재영아 왜요? 아니 검색이 검색을 하면 다 웃는 소리만 나오고 재영아도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재영아도 막 우리들 뭐 우리 집 이런 거 다 그 영화자를 붙여도 잘 리뷰가 검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운명이 뭐 이런 생각을 또 그래서 하기도 하고. 부제를 길게 붙인 거네요. 이제 맞아요, 검색을 맞아요. 걸리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목에 제목, 얽힌 이야기가 너무 재미나네요. 네, 감독님이 근데 좋아했던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뭐 네. 영화, 그리고 뭐 꽃도 좋아하시고, 빵도 좋아하시고, 청소도 좋아하시고, 여름도 좋아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챕터에 걸쳐서 하시는데, 저는 처음과 끝을 영화로 다 열고 닫으시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 네, 영화 학교에 출신이시고, 영화 학교에 들어가면서 영화 취향에 대해서 서로 뭐 학교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영화 이야기하고, 이런 뭐, 있는 척 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네. 불구하고, 감독님께서는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금발이 너무해 같은 영화도 얼마든지 취향을 밝히시고 이러셨는데, 이런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어쩌면 되게 어른스러운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영화들까지도 좋아하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인정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모인데 이렇게까지 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 오른쪽다고 생각 절대 한 번도 못 해봤고, 네. 답답해서 제가 더 이상은, 예, 더 답답해서 그냥 뭔가 어디다 털어놓고 싶어서 그냥 사실은 썼던 것 같고, 네.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진짜 저는 이제 학부를 영어학교를 안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가서 늦게 들어갔어요. 영어학교를 한 29인가 그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영화를 본다고 봐왔지만, 어, 한 반 정도는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화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사실은 201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다를 땐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막 이미 막 어떤 정도는 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나름 본다고 봤는데, 이제 다 못 쫓아간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 어떤 압도되는 경험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새 영화를 보는 뭐 즐거움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진짜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뭘 좋아했는지 과거에 뭐 현재 뭐 이런 걸 잘 얘기를 못한 시간이 좀 쌓여서 그러면서 이제 좀 영화는 이제 이런저런 영화들을 만들게 됐고 이제 물론 뭐 공개적으로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저런 감독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고 이제 실제로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작품의 결에 맞는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너무 놀라시지 않고 이제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오히려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다른 감독님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약간 사실은 나 이런 영화도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취향이 되게 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안심하고 사실은 다 이런저런 취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이런 얘기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어른스러운 거라기보다는 진짜 네. 그냥 한풀이 같이 네. 제가 그때 그 시절 한 10년 전이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0년 전에 감독님을 이제 처음 뵀을 때가 그 영화학교를 막 이제 졸업하던 이제 시절에 그 네네. 윤광 감독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나왔던 콩나물이라는 작품이 베를린 네. 국제영화제에 맞아요. 기억하죠. 네네. 초청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베를린에서 이렇게 나눴던 이제 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네, 저 그때 뭐라, 당시에 그때 베를린 경쟁 부분에 왔던 영화가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보이우드가 이제 경쟁 맞아요. 부분에 그때 보이우드 얘기를 엄청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막 그 감독님도 보고 막 멀리서. 그렇죠. 거구잖아요. 네. 맞아. 맞아. 저 그거 음. 보고, 이게 너무 딴 얘기인데, 제가 그 베를린 영화제 처음 간 건데,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막 영화 다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 그 보유도 보고 너무 막 벅차서 나오는 길에, 그 아이디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저의 약간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이런 얘기, 너무 딴 얘기긴 한데,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진짜 너무 아쉬운? 하지만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네, 그때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저 학생이라고. 아, 엄청 핫팩 먹었잖아요. 네. 베를린에서 맛있는 거. 맥주랑 소시지 이런 거 사주셨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 많이 먹진 못했는데 그런 거 막 거기서 계속 약간 이제 굶다시피 막 이것저것 이렇게 뭐 되게 싼 거 먹다가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엄청 맛있게 저희 피디님이랑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그때 필름 이제 책에도 등장하시는 김세훈 맞아요, PD님이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옛날에 추억이 막 새록새록. 라떼 이야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네요. 그게 10년 됐네요, 진짜. 11년 전 맞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잠깐 이제 베를린으로 갔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아까 감독님께서 다양한 취향을 이 책에 밝혔다고 얘기해 주셔서 책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이 호호호라는 책에 그런 취향 파트 1, 파트 2를 보시면 저희가 방금 나눈 얘기를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펜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하니핑크와 시스터 액트 등등 여러분이 남몰래 사랑하셨을 영화들 얘기를 감독님께서도 애정을 담아 쓰셨으니까 책에 한번 그 부분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감독님께서 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여름 이야기도 길게 하셨는데, 네. 마침 감독님이 새로 만든 트위터 아이디가 Summer is so good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여름을 좋아하는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고 트위터에도 이렇게 슬쩍 표현을 하셨는데, 호호호에서도 여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셨고, 또 항상 여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 책에서도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 트위터 스페이스 유저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여름을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여름, 저 이렇게 말하면 그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싫어하는데도 저 진짜 더워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름이. 굉장히 여름이, 본질적이네요. 여름이 더워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이제 더위를 좋아한다는 거를 좀 나중에 다 커서 알았는데, 그냥 그 더위에 다들 지치잖아요. 많이 이제 땀나고 뭐 이제 힘들고 너무 뜨겁고 이러면 다 지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신체 구조가 뭐가 잘못됐는지 더우면 좀 힘이 나고 좀 에너지가 좀 오히려 샘솟는 그런 체질이 이건 진짜 그냥 체질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저 수족냉증 되게 심해서 그 겨울 진짜 못 견뎌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냥 진짜 더위를 좋아하는 저의 어떤 몸 상태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하루가 길잖아요. 여름이 되면 그것도 되게 그렇죠. 네,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밤 되면 약간 해지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 초등학생이랑 약간 그 하루 일과를 같이 하는 느낌, 이거 이렇게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싶고 이제 약간 이런 신체 리듬을 가져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고 뭐 그쵸. 혹시 책을 쓰실 때 하고 시나리오 쓰실 때는 그러면 네. 그 오전과 낮 시간대를 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보기 드문 아침이 와, 온다. 네. 매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려고. 대박. 근데, 그쵸. 사실은 근데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영화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밤에 이제 꼴딱 세워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밤새는 걸 사실 잘 못해서 그냥 체력이 그냥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 있을 때.
그 책을 보면 네.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청소인데요. 혹시 글을 쓰실 때 쓰기 전에 혹시 청소를 해야 좀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습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글 쓰기 전에요. 예. 어, 글 쓰기 전에, 그쵸. 그냥 일단은 그 눈앞에 보이는 건 좀 그냥 가지런히 하는 정도랄까? 근데 이제 그 매일의 어떤 루틴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나리오가 잘 안 풀릴 때는 청소를 좀 드립다 하는 편이죠. 네, 글 쓰기 전에 특히 이제 워밍업 하듯이 이제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뭔가를 떼기 전에 뭐 첫 씬을 쓰기 전이라던가 뭐 처음 뭐 트리트먼트를 쓰기 전이라던가 뭐 이럴 때 그게 딱 앉아서 쓰기가 잘 바로 안 돼서 청소를 진짜 많이 해. 말해도 과도하게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회피성도 있는 것 같고. 네. 저 공부하기 전에 약간 청소하는 것처럼 다들 그런 네, 습관은 사실 그런 있지 거죠. 않으세요? 사실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 청소 이야기 하셨는데, 청소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빵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빵을 네. 좋아하신다. 네, 그 빵 덕후로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빵 좋아하시는구나. 저도요. 네. 네. 최근에 저 선우 기자랑 네. 집에 빵이 없으면 조금 마음이 씁쓸하다. 이런 이야기 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늘 옆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도 최근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입이 자꾸 심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민이자랑 저랑 집에 빵이 없으면은 허전하고 울적해서 자꾸 비갓길에 빵을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항상 비상식량처럼 빵은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아니, 그, 배동미 기자하고 남선우 기자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이제 저희 팀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각자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하고 아침부터 이제 빵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회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빵 고르는 게 또 회의 전에 쏠쏠한 재미였죠. 그쵸. 그럼요, 빵 그럼요. 고르려고 회의하죠, 보통.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책에도 나오지만 감독님께서 음. 빵을 좋아하지만 빵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몸을 가졌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언제부터 생기신 건가요? 제가 그러게 이게 빵을 많이 먹어서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아토피가 좀 이제 심하게 좀 있었어요. 그 성인 아토피가 좀 생겨가지고, 고3 때 수험생 때? 그때 이제 막 좀 굉장히 심하게 겪고, 20대 초중반까지도 되게 심해서 그때 이제 뭐 별별 병원을 다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한의원에서 이건 밀가루와 고기를 끊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고 진짜 약간 그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끊어보니 정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빵을 많이 난 먹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 뒤로는 사실은 이제 좀 조절을 하면서 먹는 편인데 이제 먹으면 이제 바로 신호가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몸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도 집에 빵이 늘 있어요. 이게 오늘도 사실 근데 사왔어. 진짜 큰일 근데 그 났어. 챕터에서 재밌는 점은 네. 이제 도입부 부분이 되게 재밌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네. 단순히 이제 빵을 좋아한다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같이 영화를 준비하던 제작자께서 이제 감독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뭔가 맞아요.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부분이 마치 약간 그 누아르 영화나 이런 영화에서 분위기 조성하는 방법을 좀 맞아요. 기술이 들어간 도입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이렇게 저랑 되게 친한 영화사 아토의 이제 김지혜 대표님이신데 제가 진짜 언니 언니 이러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 한참 풀이를 하던 중에 너무 심각하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회의가 뭐 1시면 한 뭐 1시간 반만 일찍 와봐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면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뭐가 문제인지.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많았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가지고 진짜 많은 생각을 제가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니 표정도 무겁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어떤 날벼락 같은 사건이 터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대표님이 그래서 하신 하신 말씀. 말씀이 빵을 그만 사와라 였잖아요. 그쵸. 네, 진짜 진지하게 정말 그 알빵 진짜 그 뭐지 대부야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말론 브란도처럼 얘기하셨어. 진짜 무게 잡으시고 진짜 저기를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저희 그 영화사 또 되게 아담한 사무실인데 그 한쪽에 빵봉지가 진짜 제가 사온 빵봉지가 한 6개가 진짜 짜르륵 그 앞에 서 있고 그 제가 또 한 번 사면 많이 사요. 스태프들도 이제 많고 하니까 이제 또 이 빵 저 빵 다 먹어보고 싶으니까 근데 막 그게 빵봉지가 정말 나란히 쌓여 있는데 제가 어제 뭐 그제도 사왔는데 어제도 사왔고 막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적어보라고. 이렇게 많이 사오면 이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먹냐. 그리고 우리 돈 있다. 제발 사오지 마라. 막 진짜 저를 붙잡고 읍소하셨었어요 그때. 혹시 즐겨가는 빵집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저희 그 아토 사무실은 연남동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정말 연남동에 그 내노라는 빵집은 제가 다 전부 다녔고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는 제가 다 훑었었고, 예. 연희동 이름을 피터팬 같은 데도 가시겠네요. 뭐 이제 그죠. 그 이제 그건 디폴트로 이제 일찍 열고 일찍 열고 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그런 데도 가고 이제 또 되게 늦게 여는 빵집들 있잖아요. 그런 11시, 12시 넘어서 이제 소량으로 딱 팔고 이제 사라진 맞아요. 빵집 그런 데도 이제 또 시간 맞춰 가야죠. 그러면 빵 나올 때 맞춰서 이제. 혹시 그러면 최애빵 이런 거 있으세요? 약간 종류를 뭐 페이스트리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식사빵류를 좋아하시는지. 다들 어떤 빵 좋아하세요? 갑자기 궁금해. 오, 저는 요즘에는 최근에 어제 막 베이글 먹었는데요. 어, 너무 베이글을 맛있죠. 예전에는 크림치즈 듬뿍 발라 먹는 걸 좋아했는데 네네. 어제 간 카페에서는 그냥 베이글 딱 구워서 내주시더라고요. 크림 없이. 근데 그렇게 살짝 구워서 먹으니까 그냥 씹는 것만으로 되게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글에 이제 새 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림 없이도 맛있게 베이글을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빵순이가 된 느낌. 진짜 진정한 생빵 맛을 느낄 수 있으시게 된. 네, 맛있더라고요. 전 어, 호비라는 그 카페에서 호비, 베이글을 고기 진짜 맛있죠. 구워서 호비 진짜 주셨는데, 네. 네, 플랫 화이트도 다들 맛있고. 아시는군요, 역시. 거기 커피도 너무 맛있잖아요, 호비. 네, 커피랑 같이 먹었습니다. 맞아. 커피랑 빵 먹으면 진짜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웃긴 게 제가 감독님 책을 지하철에서 읽다가 그 빵 얘기를 읽고 나서 이거는 빵을 무조건 먹으면서 이 책을 봐야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다시 사 먹으면서 봤던. 너무 네. 행복하네요. 당장 어제의 내가 사드린 것도 기억입니다. 아닌데. 저는 그 빵 중에 혹시 브로텐이라고 독일식 빵 아세요? 그냥 주먹같이 생겼는데 위에 참깨가 뿌려져 있다거나 해바라기 뿌려져 있다거나 완전 식사빵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 데워서 뭐 잼이랑 먹거나 아니면 그냥 먹거나 아니면 햄을 얹어 먹거나 하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 호밀 같은 거 많이 네. 들어가는 그런 거죠. 약간 하얀 빵이 아니라 약간 갈색에? 갈색, 네, 맞아요. 맞아요. 겉이 약간 딱딱한. 네네, 그쵸. 부드럽진 않죠. 네. 껍데기가. 진짜 식사빵류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빵은 다 좋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어떤 빵을 좀 선호하세요? 저 진짜 안 가리는데, 저의 진짜 최애는, 별 얘기를 다 하네? 이거 되게 누가 궁금해하실까요? 이런 거. 오늘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장일까요? 이런 너무 사적인 그냥 수다를.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페스트리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나 크림빵도 좋아하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 뭐 호밀빵도 오늘 호밀빵 샀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뭐라 정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모든 세계 각지에 그 이제 좋아하는 빵집에 이게 있으면 꼭 사는 거는 뺑오 쇼콜라를 늘 꼭 사요. 페스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맨 처음 제가 배낭여행을 갔던 데가 파리였는데 그 파리에서 처음 뺑오 쇼콜라 막 구워진 그거를 사 먹었을 때 그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
와, 그때 네. 19살, 20살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걸 먹었던 기억이 그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약간 저의 최애빵이 돼버린? 그래서 늘 있으면 이제 무조건 사야 돼요. 새빵집에 가거나 이제 그러면 보이면은 늘 삽니다. 히히. 네. 저희 빵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없고.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저희 영화 이야기랑 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감독님이 또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린이 만화? 고전 만화가 있었어요. 한국 고전 만화였는데, 사실은, 세대에 따라서는 전혀 모르기도 하고, 너무 잘 알기도 하고, 이럴 텐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책에 애정을 막 듬뿍듬뿍 넣으셔서 저는 사실 못 본 영화인데도 못 본 그 고전 만화인데도 되게 애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되게 흥분했죠, 책에서. 저도 나중에 줄줄줄줄 보고 막 왜 이렇게. 이렇게 흥분했지? 근데 그 챕터가 유독 굉장히 감독님, 윤광 감독의 어떤 전문적인 덕후를 완전히 그대로 드러낸 챕터가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꾸러기 만화들인데, 아, 그렇구나. 반갑더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이거 이 만화들을 아시는 분들 이제 연식에 나오는 거라 반갑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먼저 그 꾸러기 만화를 비롯해서 이 책 언급한 만화들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저랑 배동미 기자도 각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책 같은 거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네, 네, 말씀해주세요. 사실은 책에 제가 쓴 만화들은 진짜 7, 80년대 명랑 만화들을 이제 주로 많이 썼고, 이제 그거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도, 저 사실 국민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진짜 초등학교 시절 내내 좋아했던 만화들이고, 그, 이창덕, 신문수, 뭐 윤승훈 이런 화백님들의 만화였고요. 그냥 진짜 그 시절에 명랑 만화라는 이제 그것 이제 하나의 장르가 돼버린 이제 그 만화를 그리신 분들의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그 옛날 책으로 사모으고 있고, 그거 말고도 복간돼서 2000년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에 실은 다 있어서 뭐 로봇집밥, 뭐 도깨비 감투 이런 거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네, 만화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만화방을 가서 이제 그 해적판의 여러 일본 만화들이나 이후에 한국 만화들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그 챕터에서 재밌었던 거는 그 네네. 감독님의 아버지께서 그 항상 네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제 어린이 윤가은을 데리고 이제 헌책방 같은 데 가서 이제 만화를 이제 보여주고 만화책을 사가지고 집에 오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화들이 네네. 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보통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명작이나 이런 걸 이제 보통 보여주시잖아요. 아, 근데 그쵸. 예,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그 자식들한테 이제 명랑 만화를 또 특별히 보여줬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어떤 책이든 그냥 일단 봐라 이런 심정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꼭 그 책을 보여주셨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 생각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이것저것 사주셨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만화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에 꽂히니까 그거를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뭐를 막 조르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그 만화를 그런 종류의 만화가 더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더 보고 싶다고 이제 아빠한테 처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이제 저도 헌책방에 데려가시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 그 기억만 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책이 제 집에 되게 많았는데, 위인전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아마 저랑 제 동생이 안 읽는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그래서 이제 읽을 만한 책들을 갖다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까 선우 기자랑 이야기하기로, 그러니까 네. 저희도 뭔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네. 풀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둘리 꼴뚜기 왕자 편을 새로 봤거든요. 예전에 꼴뚜기? 봤었는데, 꼴뚜기 왕자? 꼴뚜기 왕자요?
네, 꼴뚜기 왕자라고 꼴뚜기 꼴뚜기 별에서 별에서 온 에피소드가 그쵸. 있어요. 꼴뚜기 네, 별에서 꼴뚜기 왕자가 있는데 제가 정말로 봤는데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네. 봤는데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어, 그 대사의 맛이나 이런 게 그 쌍문동에 있는 고길동의 집에 그 꼴뚜기 두 마리가 쳐들어가서 뭐 맞아. 담배 폭탄을 던지고 이런 내용인데 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정서로 만들어진 만화가 수입 만화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갑자기 다시 보셨어요? 최근에 정말 경위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진짜 그런데 뭐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축구 선수 중에 그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아직도 뛰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정말 네 어이없게도 네 찾아봤는데 너무 명작이었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저는 갑자기 좀 시간을 점프해서 네. 90년대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취향을 얘기해보자면 요즘 궁금한 게 지금 2020년대 어린이들은 웹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실물로 돌려본다라는 개념이 어린이들에게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교실에서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 돌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샀다거나 부모님이 사주신 적은 없는데 온 전교생들이 책을 돌려봤기 때문에 그 시리즈를 다 다 봤어요. 본. 네, 그런 식으로 만화를 접했고 지금 보니까 그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를 찾는 90년대생들이 많이 생겨서 네이버에 다시 재연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 네, 그래서 그렇게 소식을 듣고 좀 추억이 돋았고요. 그리고 아까 무서운 게 딱 좋아하는 제가 직접 사진 않았지만 다 본 작품이라면 제가 정말 열렬하게 연재되는 책들을 계속 사모았던 건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 있었는데 명작이죠. 일곱 여덟 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맞아. 거예요. 엄청 선정적인데 진짜. 막 계속 제우스가 변신해서 막 바람을 피고 이런 내용이 맞아. 해를 거듭해서 펼쳐지는데 어린이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통솔적인 호소력을 가진 만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 아까 아버지께서 책을 사다 주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신권이 나올 때마다 이모가 사다 주셨던 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랑 같이 막 역할극을 하면서 막 제우스 목소리 내고 막 아프로디테 목소리 내면서 만화책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네요. 저도 그 조카한테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는. 네. 네, 그 감독님이 그 좋아하셨던 것 중에서 고전 문구 완구도 있는데요. 그 완구죠. 그러니까 뭐 오래된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청소 안 하시고 계속 그 재고 정리 안 하신 분들이 쌓아둔 그런 오래된 완구 같은 걸 수집하는 수집력이 있으시다고 책에서 네, 공유하셨는데 요 이야기 살짝 저희 독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면. 근데 지금 그 재고 정리를 안 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너무 행복해지네요. 진짜 재고 네, 정리는 제발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네, 그런 이제 문방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방구를 진짜 좋아하는 문방구들 이제 사실은 지금은 문구점 자체가 많이 사라진 상태고 이제 사실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진짜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주로 문방구 를 진짜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뭐 살 게 딱히 없어도 매일 가서 뭐 이것저것 뭐 들어왔나 구경도 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물건을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니까 이제 새로운 물건을 실제로 이제 보고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문방구였고 그래서 문방구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살림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사거나 이제 이럴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이제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러면서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못 샀던 거 지금 사고 싶고 지금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들 보고 있으면 좀 진짜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 이래서 이제 커서 좀 이제 그런 문방구들을 20대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래된 문구점은 있지만 이제 재고 정리를 다 싹 하시거나 이제 요새 특히 이제 소위
분들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위주로 다니시면서 물건을 사와서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요새는 많이 없지만 이제 아직도 지역을 돌아다닐 일이 있으면은 이제 오래된 문방구가 있나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찾아 모으고 있죠. 이런 이상한, 그 네. 감독님의 책에서 묘사된 그 옛날 문방구 같은 곳이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제 윤덕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 동네에는 그런 문방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문방구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문방구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동네에 있는 문방구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꼭 이 책에서 묘사된 이제 어린 시절의 그 감독님이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갖고 싶은 것들 구경하고 한참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아이를 통해서 좀 저는 대리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 챕터를 읽을 아, 때는 좀 반가웠어요. 아, 그죠. 근데 사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는 문방구 진짜 쉽게 들락날락 했는데 성인이 되면 그 되게 이렇게 눈치 보여요. 어른으로서 문방구에 있는 게 그 주인분도 계속 물어보시고 뭐 사러 왔는지 그러니까 구경이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성인으로서는 성인이 왜 여기서 구경해? 이제 이런 이런 이제 그 시선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문방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성인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약간 조카 선물 사러 왔어요. 이렇게 늘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제 물건을 막 보죠. 문방구에 가면. 감독님이 그 진짜 문방구 사랑을 표현하신 대목 중에 하나가 보통 여행 계획을 짤 때 뭐 숙소 위주로 짜거나 아니면 맛집 위주로 짜거나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문방구를 이렇게 딱 좌표를 찍으시고 돌아다니신다고 맞아요. 하셔서 네. 이런 여행법은 저는 세상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공감했어요. 저도 그렇게 여행한 적이 있어서. 진짜요? 아, 혹시 그러면 혼자가 아니야. 갑자기 궁금한 게 윤관 감독님이 이제 해외 영화제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혹시 네. 해외 영화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가본 문방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방구가 있을까요? 해외 영화제를 가서는 문방구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가 펼쳐져 있지 않아서 대신 이제 해외를 가면 마트를 많이 가죠. 주로 마트 구경을 하느라 온갖 마트를 다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러게요. 해외에서 문방구를 이렇게 막 찾아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방금 감독님한테 공감 간다고 했던 이유가 저도 짧게 베를린 여행을 했을 때 문방구랑 서점 잡초도 그 주변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방금 감독님이 또 한국 같은 분위기의 문방구랑은 또 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동네 문방구 느낌보다는 이제 성인들을 위한 문구 편집숍 같은 그쵸, 그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확실히 그 분위기는 다른 거 같아요. 그쵸. 물건도 다 비싸고 이제 띄엄띄엄 놓여져 있고 맞아요. 힙스터들이 주로 가는 그런. 그니까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이 우선인 뭐 이런. 맞아요. 큐레이션의 공간이랄까요?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사실 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좀 이제 다른 차원의 재미인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차원이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문장으로 표현이 됐는데, 제가 살짝 읽어보자면, 대부분의 상점이 어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문방구만큼은 아이들의 욕구를 최선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가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문방구라는 곳은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처럼 우리를 돌볼 의무가 없는 어른과 처음 관계를 맺어보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부분 보면서 새삼 맞아 문방구가 정말 그런 곳이었지 싶은데 문방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담 문방구의 아저씨 얘기도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 네, 저희 아, 문방구, 네, 방금 말씀하세요. 그 청취자분께서 이제 이제 해시태그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고인돌님께서 윤가은 감독님께 망원동 동교초등학교 앞 문방구를 추천드립니다. 재고가 넘치다 못해 문 밖에까지 쌓여 있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요? 다시 한번 무슨 망원동에 있는 동교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원동 한복판에 재고가 쌓인 데가 있다고요? 진짜요? 우와. 꼭 가보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여러분. 동교초등학교 앞이라고 합니다.
진짜 꼭, 여기는, 엊그저께도 앞으로 지나갔는데 세상에.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사랑을 표한 것 중에 또 별자리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누군가가 운을 점칠 때 무엇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적인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굉장히 급친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이 챕터를 읽고. 나는 물병자리인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별자리에 대한 애착 같은 거는 좀 언제 생기셨고, 언제부터 이런 걸 믿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살짝 부탁드려요. 네, 이거 책에도 살짝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대 들어서, 그러니까 별자리의 존재는 어렸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좋아했던 책 중에, 이거 아실 수도 있는데, 리틀 레이디 시리즈라고 해서, 뭐, 소라는 점쟁이, 소라는 멋쟁이, 뭐, 소라의 맵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린 숙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라는 점쟁이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책 안에, 혈액형별, 뭐, 유형, 뭐, 별자리 별,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점성술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담겨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보고 초등학생 때였는데 별자리라는 게 있구나. 이게 뭐 혈액형으로 나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또 이렇게 태어난 태어난 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네. 요 정도로 이제 알고 있다가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친한 되게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많았는데 그 친한 선배가 여기 이런 뭐 별자리를 해석해서 올려주는 블로그가 있어 이렇게 저한테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물병자리 운세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그 운세를 이렇게 써주신 글을 그게 이제 수잔 밀러의 별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는데 너무 제가 그때 이렇게 첫 연애 지금 한참 괴로운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게 다 제 말 같고 근데 너무 좋은 말로 나를 막 응원해 주는 것처럼 너무 이제 깊이 위로를 받아서 좀 그 이후부터 더 이렇게 뭐 한마디로 딱 뭐 오늘은 뭐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의 운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넌 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되게 좀 문학적으로 풀어서 읽어주는 별자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별자리를 다 찾아보고 있죠. 뭔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런 면에서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아까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소라는 점쟁이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 사실 한 반 이상은 혈액형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혈액형별로 이제 사람이 어떤 뭐 특성을 지니는가. 근데 제가 그거에 초등학교 때는 한참 빠졌었거든. 초중고를 그거에 막 빠져 있었는데 B형이라고 해서 B형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B형은 좀 독특하고 뭔가 좀 개성도 넘치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B형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 될 건가 봐 하면서 그거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다시 신체 검사해서 했는데 O형이 나온 거예요. 그게 평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시끄러운 거 17년을 아니에요? B형 17년을 B형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그 혈액형 검사가 잘못됐던가 뭐 피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감독님, 이 흐름에서 약간 네. 필연적인 질문을 하나 하자면 별도와 혈액형을 지나 요즘 MBTI 시대 아니겠습니까? MBTI도 관심이 좀 있으신지. MBTI 사실은 요새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MBTI? MBTI요? 저 이거 용감한 수호자. 이프제라고 그러나? ISFJ?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ISFJ. 네. 알겠습니다. 검색해보니 맞아요. ISFJ가 용감한 수호자라고 하네요. 그거 아무리 해도 계속 그게 나와요. 검사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네, 중간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아까 청취자님께서 망원동의 동교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재고가 쌓여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윤덕원님도 동교초 앞 문방구 좋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꼭 문을 꼭 보시고. 가봐야겠네요. 내일 네, 당장 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의견.
네.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웃음도 넘치고 할 것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혹시 그 감독님께서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조금 더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방이요. 노래방 아, 노래방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 안 했네요. 빼먹었어요. 노래 제일 얘기 진짜 중요한 안 했어요. 네. 이 네, 요거 책을 중요하네요. 읽으면서 이 책의 막 챕터 중에서 이 노래방 에피소드는 코믹함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노래방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좋습니다. 마무리해야 되죠? 좋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근데 배동미 기자나 남선우 기자가 이 책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인 노래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 청취자분들께 이제 친절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감독님께서 어느 날 지인분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뭐, 술을 마시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답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생각을 해보니,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 노래방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노래방 인생을 길게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웃깁니다. 후에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날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시면 노래방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아, 참고로 내일이 대선이니까 감독님께서 오늘 스페이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있는 카톡방에서 내일 대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노래방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노래방 가고 싶어요, 진짜. 첫 트윗도 노래방 가고 싶다라고 남기셨는데, 어디요? 사랑 좀 얘기해 주세요. 노래방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근데 진짜 그 코로나 시대 되고 노래방을 못 갔어요. 여러 곳은 다 가는데 노래방은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서 다 그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을 집에서 때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맛이 또 안 나가지고. 아, 노래방 진짜 좋아하고요. 노래방, 이게 집에서는 사실은 뭐 노래를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그 가사 나오는 맞아요, 반주가 맞아요.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랑 이제 예전에 이옥석 감독님이 그 마이크 사면은 그렇게 해서 부르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래방 이렇게 하울링이 있는 마이크 사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게 노래방만큼의 어떤 효과는 잘 안 되는, 저는 주로 약간 노래방 가면 지르는 파여가지고 그래서 늘 약간 노래방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네. 감독님께서 이제 노래방 가시면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밝혔듯이 굉장히 길게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시간 추가를 계속 해주신다고 해서 길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그 18번 곡이 뭔지 가장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 18번 모두 18번 밝혀주시는 건가요? 배동민 남선우 기자도 18번 곡 공개해 주세요. 먼저 공개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갑자기. 저 다들 잠깐 노래방 노래방 간지 너무 좋아하시나요? 오래돼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 피하시는. 용기 있게 말하겠습니다. 뭔가요? 저는 가면은 꼭 그 봄날은 간다를 불러요. 아, 노래 잘 부르시네. 노래 잘 봄날은 부르는 건 간다는 아닌데 그 네. 음역대에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봄날은 진짜. 간다는 지금 신의 12 공식 계정을 오퍼레이터를 하고 계시는 장영혁 대표가 노래방에 가면 봄날은 간다 항상 불러요. 장 오, 대표가 신의 11의 목동의 자우림 슈퍼스타 K 가오리, 별칭이 있습니다. 언제 꼭 같이 가야겠어요. 저도 얘기할게요. 예, 얘기해주세요. 이문세의 광화문 농가를 즐겨 부릅니다. 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저까지 밝히면 감독님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그 드라마 궁 OST Perhaps Love 하울 앤 제이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다. 너무 진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너무 노래방 가고 싶네요. 저도 옛날 노래인데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밝히려니까 너무 쑥스럽죠. 왜냐면 저 혼자 있을 때만 부르거든요, 이 노래를. 저는 그 왓츠업이라고 아, 네. 그 포넌 브론즈의 왓츠업이랑 퀸의 썸바디 투 러브를 저의 가장 18번이어가지고 그거를 늘 가면 부르고요. 주로 퀸의 어떤 메들리? 저 혼자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찍는 거죠, 그 안에서. 바꾸시고. 와. 아니, 진짜 궁금해요. 진짜 우리 우와.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 뭐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저는 뮤지컬 노래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뮤지컬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투디언 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 가서 남 앞에서 부를 수 없는 그 음역대 노래 같은 거 이제 삑사리 나도 괜찮은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창피하지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네요 갑자기. 외국 곡이 많으시네요. 그죠 이제 누구 네. 앞에서 못 부르니까. 아니, 여기서 저희가 그냥 노래를 한 곡씩 불러도. 안 되겠죠. 사회생활 안 앞으로 됩니다. 해야죠 저는. 네, 그러면 저희 노래방 이야기까지 이렇게 즐겁게 약간 마지막 그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마지막 곡을 부른 느낌으로 재미나게 노래방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감독님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수다 떠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네. 무슨 말 해야 되지? 너무 이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 GB를 이제껏 많이 해오셨는데 GB랑 또 책을 내시면서 북토크도 해오셨는데 그거랑 또 스페이스는 좀 어떻게 다르셨어요? 완전히 다르고 저 지금 진짜 약간 그리고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디를 보고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그 분들의 이제 그 프로필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 목소리가 이게 듣고 계신가? 이게 어떤 반응이실까? 이런 거를 좀 상상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웃느라 시간이 다 간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고 반응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혹시나 횡설수설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네. 너무 저희가 재밌었어요. 이제까지 그 트위터 스페이스를 계속 해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진짜 오늘 방송처럼 그 역대급으로 TMI가 방출된 오늘 정말 TMI 토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방송을 좀 들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문방구도 가야 될 것 같고 내일 빵도 사야 될 것 같고 너무 좋네요. 노래방도 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그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감독님 책을 이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훈 기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마무리 멘트처럼 하자면 이 책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뭐 책이든 빵이든 노래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 한두 문장씩 그 영화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 만들듯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든지 뭐 빵을 안겨주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다든지 저 책을 읽는 동안에도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또 다음에 보여주실까 많이 기대가 되었고요. 오늘 스페이스 자리도 마찬가지로 호호호 덕분에 저도 저만의 호호호를 마음속에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이제 TMI를 방출했듯이 윤광 감독님을 이제 알게 된 지가 한 11년, 12년째 되는데 사실 이 책이 아니었더라면 이제 보통 이제 윤광 감독이 어떤 사람일까를 궁금했었는데 이 책 덕분에 이분이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노래방도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네, 이 책 덕분에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제 오랜만에 윤가은 감독을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책 이야기하면서 이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스페이스도 이제 그런 이제 대화들, 저희가 이전까지 스페이스 할 때는 좀 각 잡고 좀 긴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오늘만큼은 정말 편하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을 마치며 다음 스페이스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스페이스 날짜는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3월 10일 밤 11시 이고요. 그리고 영화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 보건교사 아는 영을 연출한 이경미 감독님을 모시고 곧 블루레이로 출시될 미스 홍당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와.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가은 감독님도 놀러 오세요. 이경미 들어오세요. 감독님 나오시는 거예요? 목요일에 나오십니다. 우와! 깜짝이야. 죄송해요. 우와,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들을게요. 네, 그때 만나요. 네.